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6일 오후 5시 26분입니다. 현재 서울 인근 상공에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넘어서 침입을 했고, 이를 쫓는 우리 전투기가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출동했던 공격형 경항공기 한 대가 강원도 횡성에 추락했습니다. 이 준전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오늘 경기 파주 인근 민간인 거주 지역 상공을 지나 서울 부근까지 접근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무인기도 한 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이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로 보입니다. 군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 대응 전력을 투입해서 지금 격추를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은 오늘 오전 10시 25분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여러 개가 포착되었습니다. 무인기 숫자도 지금 정확하지는 않는데 복수로 보입니다. 여러 대란 이야기죠. 군은 탐지 자산뿐 아니라 육안으로도 무인기를 식별했다고 합니다. 그 크기는 2014년 발견되었던 무인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5년 만입니다. 2017년 6월 9일 북한 무인기가 강원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당시 그 무인기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것은 물론이고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까지 내려가서 일대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 대응 전력을 투입해 격추를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성공했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 김포공항이 1시간 동안 이륙이 중단되었다가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항공당국은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일시적으로 항공기 이륙을 중단하는 조치가 내려졌다가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은 오후 1시 22분, 김포공항은 오후 1시 8분부터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오후 2시 10분 일괄 해제됐다고 합니다. 김포공항에서는 그러니까 1시간 2분, 인천공항에서는 48분 동안 이륙이 중단되었습니다.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 이유는 지금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걸로 봐서 이 북한 무인기의 침범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3분쯤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의 밭에 공군 KA-1 경공격기 한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오전부터 북한 군용 무인기 여러 대가 남침을 하니까 이를 쫓는 작전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종사 A씨와 B씨 등 2명이 탑승해 있다가 비상탈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낙하산을 피워서 무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방당국은 탈출한 두 사람을 구출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식이 명료하다고 한 걸 보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민가에 피해가 있는지는 현재 확인 중입니다. KA-1은 KT-1 기본훈련기를 토대로 개발한 전술 통제용 항공기입니다. 길이 10.9m, 날개 너비 10.3m, 높이 3.7m로 2005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지상군의 화력을 지원하는 공군의
CAS, 근접 항공 지원 작전 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9.19 군사합의라는 걸 맺었는데 그때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에 맺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 불리한 내용인데 특히 수도권 상공에서 우리 공군기가 운용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비행 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항복하지 않는 한 수도권에 공군기를 투입하지 못하도록 약속하는 건 없는 거죠. 이건 완전히 문재인의 이적 행위입니다. 반역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수도권을 향해서 북한이 무인기를 띄워서 보냈다고 하니까 이 비행 통제 구역에 묶여서 우리가 작전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나중에 공개될 일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문재인이가 김정은의 부하 노릇하면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해체한 것, 무장 해제한 것하고 이번에 무인기를 수도권을 향해서 띄운 것하고 아마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낱낱이 밝혀가지고 이거야말로 국가 반역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려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인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것은 보조수단이 아니라 주 전쟁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히 무인기, 즉 드론의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한 의도는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가지고 요사이 자신들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란 체제는 긴장을 항상 조성해야 주민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신경질적으로 각종 미사일을 발사를 했지만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정부가 거기에 놀라지 않고 좋게 말하면 늠름하게 대응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비겁하게 대응한 면도 있습니다. 핵미사일 훈련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저쪽에서 더욱더 도발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저쪽에서 좋다, 핵무기 쓰겠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대로 하면은 이 드론을 띄워 보낸 북한의 기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그걸 원점 타격, 폭격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 쓰겠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또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으로 먼저 타격을 하면은 자기들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이미 법제화까지 해놓았습니다. 이 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위기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이 북한 농명 정권의 이 전략에 우리가 아주 슬기롭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결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뭘 했느냐. 김정은의 부하 노릇하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김정은 입장에서 즉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한미동맹을 이간질시키고 한일 관계를 파탄내고 그리하여 국군을 불리하게 만들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에 5년 동안 복무해 온 문재인을 어떻게 응징할 것이냐. 법에 따라서 사실에 따라서 그게 김정은 응징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번 이 무인기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